민서의 5분 책방 오늘 작심 3일만 3년 이라는 책 갖고 왔어요. 민서가 좋아하는 책인데 소개해주고 어떤 점이 좋아하는지 얘기해보세요. 지금 이 책은 일단은 신민구라는 애가 주인공이고, 이제 이 책 내용을 보자면 이제 가족 전체가 다 작심삼일인 거예요. 엄마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했는데 이제 러닝머신을 옷걸이로 쓰고 있고, 아빠는 맨날 이제 술을 이제 안 먹고 이제 11과 19로 이제 헷갈리지 않겠다 약간 했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다음에 아하. 아들은 게임 중독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안 읽은 사람들은 11과 19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술을 취하면은 자기 집인 19호를 안 오고 11동으로 밀실호로 가가지고 맨날 두드리면서 거기 사는 애를 깨우게 만들어서 맨날 민폐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이제 맨날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작심삼일 그만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근데 아빠가 1하고 9를 식별을 못할 정도로 11과 19. 그러니까 끝에 1하고 9를 식별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이 되게 아버지가 마셔요. 술꾼이에요? 아무래도 술을 좀 못 마시는 것 같아요. 못 마시는데 좋아하는 사람? 네. 제일 힘드네요. 음흠. 그래서 엄마가 끈기를 가지자, 제발 작심 3일만 3년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성장해 가는 면이 나오나요? 나왔다가 다시 포기를 했다가 또 다시 성공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을 하나요?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작심 3일이라는 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먹었다가 또 포기하고 또 다시 포기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성공한 사람하고 마음을 먹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민서는? 아무래도 목표. 목표? 네. 목표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음. 이제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빼겠다 이런 마음다짐이 없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목표가 정확히도 없고 몇 킬로를 뺄 건지 그런 것도 제대로 없으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확률이 더 높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이제 그게 끈기가 생기고 뭔가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10kg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심을 한다는 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마음을 먹는데 실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무 막 막연한 목표라고 생각해? 막연한 목표를 생각해요. 점점 차근차근 가야지. 아하. 왜 그냥 나는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저 끝에 위에 차지해야 되는 자리를 가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목표가 이제 10점 맞는 애가 목표를 100으로 100점을 맞겠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 자체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롱샷이잖아요. 이게 공을 날릴 때 너무 끝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으면 뇌가 포기를 하거든요. 될 것 같은 목표를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먹을 때 좀 될 것 같은 애. 그러니까 뭐 야식을 맨날 시켜 먹는 애가 있다면 야식을 그냥 월수금만 시켜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것 같은 목표를 구해 보면은 그거를 좀,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는 길을 한 3일씩 쪼개보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심 3일이라는 건 좀 그렇고, 작심 3분, 그래서 3분에서 목표를 이루거나. 민서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13살밖에 안 됐는데 민서가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뭐 영어 낭독이라든가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 13살의 아이가 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꾸준히 하게 되는 13살 치고는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습관이 된 거죠. 이게 습관이? 몸에 배서 이제 나 이걸 안 하면 뭔가 어제 내일보다 내가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허전하다.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아니 근데 허무하고. 이제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저항이 있잖아요. 하기 싫어. 나 놀고 싶은데. 나 이거 왜 하지? 그거 나한테 도움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만도 한데. 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처음에? 뭐 이겨냈다기보다는 도움이 되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고. 그게 됐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보통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들도 그렇고
뭐 숙제를 내주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이 영어도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네. 가르칠 때 이렇게 꾸준하게 뭐를 하려는 아이는 시작점이 만약에 100명이었으면 그 끝에 도달하는 아이들은 정말 한 3명? 어. 한 4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선생님 궁금했어요. 똑같이 시작을 했고 똑같이 동기를 줬는데 이 아이들은 왜 4명이나 6명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성장을 하거나 막 머리가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 매일 멈추지 않는 그 퍼센트가 한 6%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목표를 어떻게 세분화시키면 아이가 그렇게 다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해보고 그랬어요. 이게 뇌과학적으로 뇌가 되게 구두쇠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보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게 확실하게 머리에 박히면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뇌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 머리에 단 게 들어오면은 그 단 것 때문에 내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습관적으로 뭘 하다가 그게 딱 도움이 되면 사람은 열정을 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선생님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고민하고 있는 바예요. 어떤 아이는 되게 꾸준하게 뭔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재미만으로 되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민서는 되게 꾸준한 학생이라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게 습관처럼 되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지. 근데 민서가 큰 목표가 만약 있으면은 그냥 귀찮거나 싫을 수 있잖아요. 민서는 좀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민서 엄마는 이렇게 뭐 하다가 잠깐에 어디 이렇게 약간 우회로 돌아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를 엄마는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림을 안 그려봐야지 하고 목표를 가져본 적은 없어요?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음. 뭐 스마트폰 사용처럼 음. 되게 머리가 나빠지거나 뭐 그런 활동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갖기보다는 그냥 취미로만 휴식 시간 때 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민서 엄마가 하는 말씀은 뭔가 수학일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그게 되게 몰입하고 막 100%의 치열한 순간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지 않을 텐데 다 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몰입을 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그거랑 달라요? 몰입을 끝내고 하는 건가요? 몰입을 다 끝내고 채점할 때 모르는 거죠.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응. 그렇구나. 민서는 이렇게 끈기 있게 뭐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게 재밌잖아요. 새롭게 하지만 탐구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겨내는 게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겨내야 음.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뭐를 잘하려면은 뭐 되- 새로운 것만 계속 시작하면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한 우물만 파면 되게 여러 우물을 파면 막 그런 속담들도 있잖아요. 한 우물만 근데 파는 그 것도 괜찮다. 속담이랑 그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뭔가를 계속 잘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죠, 뭐. 근데 이게 뭐 음악을 하던 피아노를 하던 그림을 그리던 글을 쓰든 어느 순간까지 뭘 하고 나서 잘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뭘 해도. 그래서 한 가지를 되게 꾸준히 해본 아이들은 다른 것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리를 건너봤잖아요. 그 불편하고 재미없는 다리를 건너봐서 다른 거 할 때도 이것만 건너면 되게 재밌겠구나 이런 걸 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 중에 가장 재밌거나 마음에 드는 가족은 누구였어요? 없었습니다. 민서가 되게 좋아했는데 어떤 캐릭터에 가장 이입이 많이 됐어요? 뭐 이입이 됐다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다 뭐 술도 끊고 게임도 줄이고 다이어트도 성공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전에와 다르게 성공을 한 비결은 뭐예요? 제목 그대로 작심삼일 3년입니다. 그 작심 삼일을 3년 동안 내내 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작심삼일 목표를 세운 거죠. 3일 동안 하고 또 3일 동안 또 하고 이렇게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한 줄 평으로 작심 3일만 3년을 얘기하자면? 작심삼일 3년, 3년의 이야기. 3년의 이야기? 선생님은 누구나 공감되는 끈기와 성장의 이야기. 평점은 몇이에요? 저는 5점 만점에 3.5. 이유는요? 이유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써가지고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이 작가가 쓴 책 많이 읽었죠? 네. 이분이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뭐 따로 특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뭘 좀 더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작가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데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아니면 생각이 좀 깊고 통찰력이 있으세요? 첫 번째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좀 공감 가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민서는? 네. 선생님도 물론 공감 가는 걸 좋아하긴 한데 좀 약간 문학스러운 거 있잖아요. 약간 시 같은 그런 창작 동화도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추상적이다 싶은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긴 하니까 그건 사람마다 취향인 것 같아요.